네,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 누가 될지 이 막판 판세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대표 후보 5명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는 쟁점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명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정청래 후보는 압승을 자신하고 있고 박찬대 후보 막판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는 국회의원이 예전보다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국회의원 숫자하고 당원 숫자하고 어디가 더 많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종의 갈라치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는 어쩌면 골든크로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열린 충청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정청래 후보 대 박찬대 후보 62.6대 37.35%로 정청래 후보가 크게 앞섰는데 이 정청래 대세론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역전극이 펼쳐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정청래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에서는 좀 앞설 것이다. 그리고 박찬대 후보가 의원들의 지지를 좀 받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에서는 또 앞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발표된 건 다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많았었습니다만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아닙니다. 그 대의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격차가 벌어졌다는 점, 이것 때문에 아마 역전은 쉽지 않겠다라는 예측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이 충청권 투표까지 하고 영남권 투표가 진행된 이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변수는 저는 그 강선우 후보 낙마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 낙마 과정 속에서 박찬대 후보가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좀 의견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메시지를 내줬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 당원층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그거가 유일한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기세를 잡은 건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변수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는 조금 뒤에 한 2시 간 정도 뒤면 나오겠죠. 그때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민석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당원들과 함께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총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를 할 당시에도 끝없이 좀 경쟁을 시키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택을 얻어내야만 같이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선호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박찬대 후보를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정청래 후보자가 법사위원장 당시에 조금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 이른바를 좀 강행하려고 했을 때도 속도전을 요청했을 때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도 박찬대 후보자였고, 사실 강선우 후보자 사태도 미리 좀 소통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당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후보 모두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과제로 내세우고 이달 중에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추석 연휴까지 2달가량 남았는데 이 검찰개혁 우려는 없을까요? 상당히 우려가 되죠. 애초에 지금 검찰의 기소 시스템 자체가 과거 경찰들이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벌어진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스템이 갖춰졌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들이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다시 경찰들에게 그것을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게 기소를 해야 될 것들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등 좀 민생 국민들께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죠. 민생과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보다는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사실 일반 국민들이 평생 검찰 얼굴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고 몇 달 안에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경쟁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박찬대 후보자가 원래는 좀 여당 대표답게 협치를 강조하는 입장이었다가 좀 당원 표심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강성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이런 식의 좀 개딸
경찰들 앞에서 재롱잔치 하듯이 과열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후보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 얼개를 짜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아무래도 골자는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을 담은 내용들이 아마 추석 전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예.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첫 번째 검찰 개혁을 했던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을 때 그 이후에 지금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검찰 개혁이 과연 오롯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들께서는 여당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던 공수처가 정말 검찰 개혁의 의지대로 잘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이 과연 공수처의 실패와 달리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분명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그런 이 공수처는 완벽하게 저는 아직 실패했다고 평가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을 하는 작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이 우리 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연유냐면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줄곧 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어서 해산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그 시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려를 했어요. 진짜 걱정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전 처음에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는 경고성 발언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고성 예. 성격이.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을 실제로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위헌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 18명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위헌 정당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요즘 국민의힘의 지금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흐름이 전환기 씨의 메시지를 다 수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계몽령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정당으로 갑자기 돌변한다. 바뀐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위헌 정당 심판 청구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뭐 우리 당을 통진당과 같은 반열에 두는 건 선을 넘는 거다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고요. 이 내란 정당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그 형사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그런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민주당의 상당한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그런 것들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태 의원도 관저앞 45명 의원들에게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상대 진영에서는 할 법한 그런 프레임, 음모론을 가지고 당을 자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친길게라고 하는 그 표현을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도 다름 아닌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과 같은 저희 당내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선 레이스가 과열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의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들에 동조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당원들의 판단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안철수 의원이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출당 조치처럼 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무슨 뭐가 있길래 더 절을 하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당대표 되시면 혹시 그 영 전 대통령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정치쇼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 경쟁을 보여달라고 제언을 했는데 지금 성추훈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주륜의 혁신이냐, 친길이냐, 반길이냐 쟁점사항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탄 반탄 모두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주당보다 더한 프레임 공세를 가지고 오히려 반탄파들을 반개혁 세력, 구태몰이를 하는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런 식으로 친길게라고 하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전한길 씨가 좀 주목을 받자 그 흐름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 또한 당에 네. 좀 저해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제 과거 지나간 사건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떤 식으로 시스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 당에 필요한 것은 상벌 체계와 기강,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시스템은 영구적인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매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바람도 전해보겠습니다. 네, 이 체포 시도로 대표되는 이 특검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완강히 저항했다고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하시죠.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변호인 접견할 때는 수의를 입고 예, 그런 것 그렇게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들으신 것처럼 정성호 장관 국회에서 이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참담하고 추하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를 멈춰달라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왜 굳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특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존중되는 방어권이라 함은 수사 장소로 나와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수사 장소까지 나오는 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이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렇게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을 왜 인치하지 못하느냐, 왜 수사 장소로 끌어오지 못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실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갔을 때 결국 무의로 그치고 돌아왔을 때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 때문에 인치를 하지 못했는지, 수사 장소로 끌고 오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왜 특검이 했을까? 결국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한 좀 불가피함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이 국민들께서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내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국격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기 이전에 과연 특검에게 이런 내밀한 이야기까지 공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가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형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식의 브리핑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속옷에 대해서 심지어는 색깔까지 물어보는 질문까지 오갔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 특검에게 허용된 피의사실 공표의 권한에 부합하는 그런 식의 내용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민주당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국회에서 관련된 정말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런 표현들까지 오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 바람직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구치소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리력 행사에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구치소 내에 어떤 폭동이나 폭력 행위가 있다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신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란 특검도 수사 없이 기소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특검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사실에 대한 브리핑이 적절했는지 논란은 좀 상당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누구와 몇 번 접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접견 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접견 방식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접견 횟수가 거의 수백 번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이기 때문에 이런 접견의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혜를 좀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다른 피의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였죠. 그러면서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특검에서 제시했던 구속 사유였는데 이런 접견을 통해서 변호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만났길래 왜 수백 번이나 이런 접견을 했는지 그거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혹시나 옥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진 않았는지 분석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최 처장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나쁜 수작이다라고 비하했던 사실 앞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이 최 처장을 향해서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하냐, 공직자 자격이 없다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질을 촉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경질되어야 할 사안이죠. 심지어는 이 발언 자체가 윤미향 씨를 두둔하면서 나온 것이고 과거 민주당에서 나왔던 그 어떤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네. 뭐 수작이라고 하는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일종의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김어준 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언급하면서 피해자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어필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급기야는 피해자라고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정도의 수위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윤미향 씨는 최종 횡령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질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임명장을 지금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사실상 최동석 이 인사혁신처장의 주장들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처장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 SNS에 윤미향 대표, 당시 대표를 두둔을 하면서 피해자가 절대 선은 아니다. 횡설수설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을 향해서는 지지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한 최동석 처장이 요즘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한 게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대상에 오른 적이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금연간의 거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있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인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각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지명 철회권도 있었고 최초의 현직의원 낙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자진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사였기 때문에 말하긴 부담스러워하지만 지금 물밑에서는 지금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최동석 혁신처장의 자진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